안녕하세요. 타로 카운슬러 들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 타로 두 번째 시간 오쇼 젠 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되게 잘 알려진 타로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인 타로로 쓰기도 하는 타로예요.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타로인데요. 이 오쇼 젠 타로의 작가는 마 데바 파드마라는 인물입니다. 호주 사람이고요. 그 70년대에 기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타로라고 해요. 일단 오쇼 라즈니 씨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요. 평가가 아직도 뭐 엇갈리고 있고, 그 오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잘 담긴 게 넷플릭스에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6편짜리 다큐가 있어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오쇼의 비서가 오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신라가 오레곤 공동체, 미국의 오레곤의 공동체를 만들고 미 정부와 그리고 그 오레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있었던 갈등들, 그리고 그 공동체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권력 다툼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오쇼 타로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쇼 라즈니 씨가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문제적 인물로 뽑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성적인 것에서 되게 자유롭게 하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기행과도 같은 춤이나 뭐 이렇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면서 그것을 명상법에 많이 적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쇼의 가르침이라고 할까?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 가르침으로 느껴졌거든요. 음, 타로는 일반적으로 좀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오쇼 타로는 과거, 미래보다도 좀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꽤 크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워크북, 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책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자의 설명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한 카드에 대한 설명이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도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막상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리딩해야 되지?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할 정도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다른 타로 카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꺼내보면요. 자,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뒷면. 자, 카드 스프레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오쇼 타로는 메이저 카드가 23장이 있습니다. 웨이트랑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메이저가 23장 이상하죠? 왜냐면 21번까지, 0번부터 21번까지 22장이 있는데 여기에 번호가 배정되지 않은 스승 카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오쇼의 얼굴입니다. 오쇼 라즈니 씨의 실제 얼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는 똑같이 1부터 10까지 10장씩, 그리고 인물 카드 4장씩 해서 56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원소, 빨간색 보이죠? 불, 그리고 물, 파란색 물, 그 다음에 이제 검이잖아요. 그 바람, 공기인데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회색. 아마 구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펜타클, 땅에 배정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무지개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원소. 일반적 구성은 웨이트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웨이트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는 좀 작아요. 세로로는 좀 더 짧고요. 그리고 가로로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트보다. 옆으로는 좀 나오고.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메이저 카드를 순서대로 좀 보면 0번부터 11번까지 지금 제가 깔아놨는데요. 0번 카드는 뭐 이제 보시면 되고, 1번 존재, 2번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카드마다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단어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이제 무로 배정되어 있는 5번인데요. 5번으로 원래 배정되어 있는 것은 교환 카드죠. 그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교환 카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번호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스승 카드랑 맞닿아 있다고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마도 이런 전달, 규범이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즈니 씨가 전파하고자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 체제와
어떤 그런 억압, 사회적 억압, 규범들에서 탈피하는 것. 그래서 이 5번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6번, 7번 전차 카드가 각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8번이 용기로 배정되어 있어요. 8번 웨이트에서의 8번은 이제 스트렝스 힘이죠. 이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벽돌 바위에서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꽃 한 송이. 이 꽃 한 송이가 힘이고 바로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은둔자 카드, 뭐 운명의 수레바퀴, 정의 카드까지. 정의 카드는 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2번부터 보시면 매달린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13. 자, 이게 데스 카드인데요. 데스 카드가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 데스 카드가 굉장히 색다르게 되어 있고 거기 좀 또 의미 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데스가 원래 이제 죽음 이후에 새롭게 내적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변형이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15번. 15번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15번이 데빌 악마죠. 이걸 족권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자가 이렇게 다리가 묶여 있어요. 양들 틈에서 보면 양들은 되게 표정이 좋은데 이 사자는 아주 그냥 심각하네요. 뭔가 묶여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빌 카드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어쩌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그곳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어떤 표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자가. 그래서 그게 족권화, 데빌 카드가 족권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타워 카드가 번개, 번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 달인데 아마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나 싶어요. 달 카드를 여기에 배정해서 침묵이라고 했고요. 18번을 이제 별 카드로 해서 전생이라고 했어요. 전생. 이 카드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네. 자, 그 다음에 19번이 선 카드를 순수. 20번 심판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월드예요. 월드 카드를 이렇게 완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붙이는 거고요. 그 마지막 한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거고요. 그 그림은 완성하는 그림은 순수한 아이입니다. 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은 오쇼 라즈니시를 그린 그림입니다. 번호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카드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 원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웨이트 카드의 그 완즈와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에이스 3번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3번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경험. 그래서 2에서 좀 바라보던 것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여기서 여인이 나무에 가서 그 나무를 푹 안고 있어요. 이파리도 느끼고 가지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완즈 4는 참여, 전체성, 뭐 성공 되어 있고요. 완즈 7번이 스트레스예요. 이제 완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불이 어느 정도 열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7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그림이 되게 재밌죠. 막 이 촛불을 막 이렇게 저글링을 막 하고 있고요. 굉장히 힘겹게 나팔도 불고 있고 다리가 이게 지금 3개인 건지 아니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맥미는 이 원숭이가 내가 잡고 있는 이 원숭이가 이렇게 바늘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풍선을 뽕 터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웨이트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번 여행, 9번 소모, 10번 억압. 완주 10 억압이 그 막 웨이트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이것도 극대화했어요. 막 갇혀 있고요. 위에서도 막 누르고 있고요. 막 이 두꺼운 줄들이 막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억압. 자, 그다음에 인물 카드는 이렇게 뭐 이게 시종, 기사, 퀸, 킹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인데요. 물, 그러니까 웨이트에서는 컵, 그래서 물 원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는 흐름과 함께 가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같이 볼 것은 컵 2, 물 2예요. 물 2. 친밀함이라고 배정되어 있어요. 친밀함. 웨이트의 컵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 컵을 잔을 맞대면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서로 가지가 나중에 맞닿아 있는 뿌리는 다르지만 뿌리와 기둥은 다르지만 이렇게 맞닿아서 색도 이렇게 중화가 되는 서로 물들어가는 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함 컵 2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은 비슷하네요. 그죠? 4번도 의미를 알고 있어요. 5번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머리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컵 5가 그 쓰러진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인데 이건 더 강화해서 표현한 것 같네요. 컵 8이에요. 컵 8. 컵 8은 이제 좀 많이 다르게 재해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고 떠나는데 여기서 이제 내맡김, 렛고, 내맡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컵 8에 떠나는 모습이 유사한 것 같고요. 90 이렇게 인물카드 되어 있습니다.
컵 기사가 실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뚝 던질 수 있는, 저 밑에 무엇이 있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실뢰 표현하고 있어요. 컵킹은 치유네요, 치유. 자,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 검과 대응되는 카드들인데, 좀 그림 자체가 좀 다들 좀 어둡고 무섭네요. 특히 보면 이제 여기 2번 검 2를 보면 정신적 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신적 분열.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분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선택하고 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기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이 간격은 커지죠. 우리 고민이라는 게, 분열이라는 게 좀 그렇죠. 검삼. 웨이트에서 너무 무서운데 여기는 더 무서워요. 꼼짝달싹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립니다. 그래요. 꽁꽁 얼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의 몸, 나의 주변 모든 것들이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검사, 뒤로 미루기, 검호가 비교예요. 육짐, 줄이 정치적 게임. 검팔이 또 죄책감이라고 해서요. 막 어디서 막 여기저기 소리 막 나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다 안개나 이런 걸로 막 쌓여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꽃을 못 보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꾹 감고 이 정체모를 손들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네요. 이분도 검9 비에. 검10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10이 직관적으로 되게 무섭죠. 웨이트에서도 되게 무섭지만 이제 동이 터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탄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보면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가 있는 이제 견디는 힘, 낙타의 견디는 힘.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거기 저항하는 힘, 사자로 성장해야 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순수하고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어린아이로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진짜 너무 큰 의미로 이 검십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검기사, 검시종, 검기사, 검여왕, 검왕. 다 너무나도 딱딱하고 힘겨워 보이. 자, 이제 무지개 남았는데요. 이건 펜타클, 땅 원소랑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성숙, 에이스는 성숙. 2번이 순간에서 순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에서 순간으로. 매 순간에 좀 집중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펜타클 2와도 좀 맞닿아 있네요. 그죠? 순간에서 순간으로. 3번이 안내. 펜타클 4가 인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되게 재밌는 카드가 이 펜타클 5, 그러니까 무지개 5가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힘겹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웨이트의 펜타클 5와 같이 여기가 잠겨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협, 인내, 펜타클 7, 펜타클 8, 평범함, 무르익음, 우리는 하나. 펜타클 12, 우리는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펜타클 시종이 보면 모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험은 어떻게 보면 완즈 시종에 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펜타클 시종에 모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그림 자체가 일단 예쁩니다. 저 무지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 여유, 꽃의 절정, 풍요까지. 자, 이렇게 지금 카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79장의 카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쇼 젠타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뭐 워낙 잘 알려진 카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은 카드입니다. 이렇게 카드마다 제목이 배당되어 있다는 것. 단어가 주는, 그림이 준 상징성도 있지만 그 단어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들이 또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주는 통찰과 직관이 있다라는 것,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이트의 틀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오쇼라는 사람의 가르침, 철학을 담아 넣어서 훨씬 더 풍성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들이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그림이 웨이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더 간단하게, 더 강조해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요, 그러면 단점은 웨이트보다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 다양성, 해석의 다양성은 좀 덜하다. 그 제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웨이트보다 오히려 좀 해석의 가능성들이 좀 더 닫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점은 좀 그림들 중에서 이제 몇몇 그림들이 조금은 좋지 않은 느낌,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을 많이 줘요. 검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다. 내담자가 앞에서 카드들을 보고 좀 뜨악할 수 있는 좀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오쇼 젠타로에 대한 좀 총평을 하자면 오라클 카드로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훅훅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통짜를 주는 그런 카드라서 소장할 가치가 굉장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제 그 메인 카드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메인 카드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두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그냥 그 오라클 카드로 다른 걸 보시고 3장 뽑기 정도 하신 다음에 오쇼 카드 한 장 뽑아서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쇼 젠타로에 대한 제 별점은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10점 만점에 7점. 자, 여기까지 오쇼 젠타로에 대한 언박싱 타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